제가 여기서 엄청나게 제 이미지 파괴가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T적인 면모도 있거든요. 엄청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에는 저 완전 기존세거든요. 완전 기존세고 개 생각을 할 바에는 완전한 갓생녀가 되어보자. 근데 저는 이럴 때마다 그냥 친구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미래의 일을 지금 미리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 내 자신에게 미안한 거예요. 음식 먹는 즐거움을 좀 다시 찾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또 팬미팅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몽글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몽글님들.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 때 다들 애인이랑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한번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영상이 뭘까 하다가 오늘은 제가 산타처럼 선물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산타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여러 고민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연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 고민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사랑 고민이 제일 적었어요. 그리고 살짝 제가 많이 했던 고민들을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구나. 네, 오늘은 한번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막 상담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뭔가 몇백 년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뭔가 고민을 완전히 해결보다는 이런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견뎌냈구나, 해결했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가장 적은 사랑 관련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뭔가 외로워요. 남자친구가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데 게임이 1순위, 제가 2순위 같아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저는 진짜 이게 막 쉽게 되는 게 아니겠지만 저는 나를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은 전 만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저는 아예 조금 사실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혹시 내가 잘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너가 너무 좋은데 끝내기 싫은데 너가 혹시 나에게 관심을 더 쏟아줄 수 있겠니?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겠니? 하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고도 안 된다 하면은 제 자신을 위해서 헤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민은 뭔가 연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랑에 해당하는 고민인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라는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정말 많이 표현하는 타입입니다. 사실 제가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항상 칭찬할 게 보이면은 바로 칭찬하고 계속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요. 왜 이러냐면은 또 사람 인연이란 게 언제 갑자기 끝날지 모르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가 아니면은 내가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내심 내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지만은 진짜 그게 정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짜 내 생각이랑 완전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해서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고민. 이거는 연인이랑 친구 뭐 다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나간 인연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게 제가 이거 좀 관련된 질문이 좀 많았어요. 또 이 뒤에 인간관계에서도 또 한번 비슷하게 다룰 거긴 한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헤어지잖아요? 생각이 나면 진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살아요. 좀 저는 열심히 바쁘게 살면은 식욕도 안 느껴지고 또 잠도 별로 자고 싶지 않고 자는 시간이 아깝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걔 생각을 할 바에는 완전한 갓생녀가 되어보자. 좀 그러다가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각을 해요. 어? 나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또 막 갑자기 생각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막 그리움이든 아니면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든, 그럴 때마다 막 엄청난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에휴, 이러면 지는 건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머릿속을 그렇게 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냥 내가 너무 쓸데없는 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를 자각을 하게 돼가지고 계속 생각은 나지만 신경은 별로 안 쓰여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연인에 관련된 사랑 얘기를 했으니 또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얘기도 해야겠죠. 제가 여러분들처럼, 몽글님들처럼 연인에 대한 고민보다 내 자신에 대한 사랑 고민을 저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질문 받았을 때 좀 예전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마음이 뭔가 이상했었는데, 아무튼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일 많았던 질문이, 요즘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 자신이랑 자꾸 비교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자존감이 너무 많이 내려가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저도 엄청 오래된 것도 아닌데 몇 년 전까지 남들이랑 저를 엄청나게 비교하고 자존감이 엄청 낮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포기란 말이 좀 아니긴 한데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요. 저도 자존감이 좀 낮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도 세상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만큼 엄청나게 특출난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던 내 욕심에 충족이 되지 못하면은 이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존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왜 이러지?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이쁘고 다 너무 뭘 잘하고 그런데 나만 이런 게 아닐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넓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되게 특출난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나도 하나일 뿐이지, 내가 막 이 7억 이제 더 되나요? 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이 사람은 나 이쁘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저 사람은 나를 못생겼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뭐라든 뭐 어때 그냥 살자, 귀찮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아예 너무 넓어져 버리니까 그냥 이게 나에게 외모랑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좋았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뭔가 아니야, 나는 이뻐. 그냥 나는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보다 나에게서 그렇게 외모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매달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덕분에 제가 자존감이 요즘에 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예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 고민은 아까 고민이랑 조금 연결 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열등감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해지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를 제가 저번에 이벤트 할 때 어떤 분에게 써드렸던 편지가 있어요. 그거를 내용을 조금 여기서 인용을 하자면은 저도 아까 얘기했던 자존감이 낮았을 시기에 열등감이랑 질투도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애를 괜히 미워한다거나 좀 속으로 미워하고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남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부럽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속으로 부러워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 부러워하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계속 미워하니까 계속 그 사람에 대해 막 안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고 막 계속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게 되니까 한 내 자신도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상대방을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내 마음도 힘들다는 사실 아시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깨닫고 나서 아, 나는 좀 되게 어리석었다. 나는 저 대상이 되고 싶었고, 저 대상이 너무 부러웠을 뿐인데,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면서 그거를 나는 저렇게 될 수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미워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런 걸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저 대상이 되어보자. 나도 저 사람처럼 해보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시도라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자기 관리라던가 공부라던가 어떤 분야를 조금 많이 본다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순간이 있어요. 이게 질투가 아,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꼈을 때 더 이상 질투라던가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건데 다이어트 강박, 외모 강박증이 너무 심해요. 남들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제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또 되게 슬프고 놀랐던 점이 저도 한때 다이어트 강박이라던가 외모 강박이 엄청나게 심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일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나도 강박이 없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한번 심하게 겪어봤듯이 이게 제가 전 어떻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쉽게 강박까지 간 거라면은 쉽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뭔가 고민에 답을 드리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위로를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것도 너무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지금까지 안 했었어요. 그리고 많이들 걱정하실까봐. 제가 거의 1년이 넘게
그런 체중 강박, 외모 강박이 있었어요. 제가 좀 워낙 뼈 자체도 골격이 엄청 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쭉 통통해 왔었던 터라 가지고 이런 걸로 조금 놀림도 예전에 조금 받았었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 미디어가 많이 엄청나게 마른 몸을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또 어렸었던 저는 나도 무조건 저렇게 돼야 한다. 그냥 저런 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여리여리하고 너무 가벼워 보이고 날아갈 것 같은데 나는 무슨, 그냥 너무 내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이어트가 처음부터 뭔가 양을 줄이면서 그렇게 천천히 간 게 아니라 하루에 100칼로리씩만 먹고, 일단 아니야, 처음에는 아예 굶었어요. 아예 굶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가 사실 코로나라 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럴 때라 가지고 그냥 정말 아무에게도 방해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빠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정체기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저는 또 갑자기 훅훅훅 빠졌으니까 안 빠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또 뭘 먹으면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페인만 먹으면서 운동을 했어요. 하루에 몬스터 한 캔 4칼로리? 6칼로리? 짜리 하나를 마시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살을 빼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살을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방법을 올리겠다 하면서 계속 실패를 하는 게, 이미 그런 식으로 살을 뺐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라던가 몸이 이미 그런 거에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살이 막 잘 건강하게 빠지지 않는 몸이 되어서, 또 여기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네, 아무튼 그냥 너무 내 자신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싶고, 그렇게 하다가 저는 제주도를 갔다가 좀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예 좀 속세를 떠나고, 그러면서 또 엄마랑 단둘이 뭔가를 해먹고, 또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또 옆에서 뭔가 어머니께서 식단 조절 이런 거를 하신 건 아니지만 같이 항상 생활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한 끼 맛있는 거 건강하게 먹고, 그러면서 음식 먹는 즐거움을 좀 다시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까지는 음식 먹었을 때 즐거움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없던 걸로 만들지? 이런 생각이 더 컸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나아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음식 먹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그냥 하루 한 끼는 무조건 맛있게 먹고 두 끼를 먹을 때도 있고요. 세 끼는, 솔직히 세 끼까지는 과식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양으로서. 아무튼 저도 나아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긴 했지만 다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멘탈적으로나 강박이라거나 그런 거는 내가 마음을 편히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바로 잡으려고 했을 때, 그때서야 나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시는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부디 저도 이런 아픔을 같이 겪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별 탈 없이, 부작용 없이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나중에 저희 또 팬미팅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그때까지 화이팅! 우리 둘 다 화이팅!
내가 왜 슬프냐? 이제 사랑을 했으니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나눠볼까요? 이게 제가 이건 고민이 아니지만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이 질문의 답 하나로 고민의 세네 개를 답을 한 번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질문이 뭐냐면요. 인간관계에 집착 안 하는 언니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인간관계에 집착 안 하는 저만의 방법은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집착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일단은 제 뭔가 우정관, 인간관계 관을 얘기해보자면은 저는 엄청 많은 사람을 사귀기보다는 그래도 모두랑은 인사 정도 할 사이이지만 정말로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몇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몇 없는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소중하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믿기도 해서 그래서 더 걱정을 안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이미 모든 관계든 이미 끝이 있을 거라는 거를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만약에 정말 친한 친구와의 이별을 겪는다면은, 실제로 겪는다면은 그게 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플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항상 각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저는 사랑하면은 언제 이 말을 전하지 못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할 수 있을 때 항상 하고 싶은 말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못한 말에 대한 미련? 이런 게 없어서 더 그런 불안함? 집착?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결론은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마음을 다하고 엄청 믿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관계는 끝이 난다는 거를 각오하고 있다면은 인간관계에서 집착이라던가 또 슬픔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이 되는 것 같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또 이제 개별 고민을 제가 가져가 봐야겠죠. 이거를 제가 보고 저도 이런 고민을 했었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사회라면 또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고민이냐면은 힘들면 늘 참는데 주변에 털어놓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참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예전에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힘들면은 일단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나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고 내 속에서만 묵혀두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를 사소한 것까지도 그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던 거고 요즘에는 사소한 거는 그래도 바로바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오히려 역발상을 해봤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나만 힘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를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하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중한 사람들. 근데 저는 일단 힘들면 뭔가 좀 드러나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힘든 게 보이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근데 얘는 엄청 힘들어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상대방은 더 답답하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이유를 모르니까 위로도 못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1대1로 뭔가 감정이 상한 경우더라도 이거를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상대에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상대도 이거를 고칠 수 없을 뿐더러 또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얘기를 안 하고 나 혼자 힘든 게 남들이 볼 때는, 아니, 남들이 느끼기에는 더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 이제는 좀 사소한 거는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직은 내가 엄청 힘들 때 있잖아요. 이때는 저도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게 이거랑 이어지는 만만해 보이지 않는 법. 그냥 딱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만만해 보이지 않는 법.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저 완전 기존세거든요. 완전 기존세고 만만해 보이진 않죠, 여러분. 저. 근데 이랬는데 만만해 보인다고 하면 조금 아무튼 저는 제 자신을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할 말은 하거든요. 진짜 무례하다 싶으면은 그거 좀 무례해요.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정말 못할 것 같으면은 아 이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자기 할 말, 뭔가 나 자신에 대한 입장이 확실할수록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좀 만만해 보인다는 게 이 사람을 조금 이용할 수 있겠구나. 좀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쉽게 돌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만만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 자신이 너무 뚜렷하게 있으면은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내 주장이 뭔지 나는 무슨 농담을 싫어하고 무슨 농담까지 허용이 가능한지 이거를 딱 내 자신의 선을 정해 놓으시면은 만만해 보이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선 정해 놓기. 그 다음 거는 이게 제가 라방에서도 되게 비슷한 언급이 되게 많았었고 또 고민 받은 거에서도 되게 많았었던 건데 친한 친구가 장난으로 저를 자꾸 깎아내리는데 어떻게 실행티를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럴 때마다 그냥 친구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또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장난으로 깎아내리는 거는 저는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소중하면은 더 칭찬을 하고 더 그 친구가 자기 비하를 하면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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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감으로 만든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그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그 서로 장난치고 욕하는 게 애정 표현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물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 계속 같은 답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 사람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자기 나름의 애정 표현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분께서 상처받았던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돌직구로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냥 나 사실 그냥 너 이럴 때마다 조금 기분이 안 좋았는데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애정 표현인지 아니면 날 함부로 대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다. 만약에 함부로 대하는 거라면은 나는 조금 너랑 더 친하게 지내기는 불편할 것 같다. 이렇게 저라면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일단 그 친구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친구가 맞는지 저는 그걸 먼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마지막. 네. 이것도 되게 뭔가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요. 고민. 지금 이 인간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행복이 금방 사라질까봐 불안해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미래의 일을 지금 미리 슬퍼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때도 슬플 건데 지금 어차피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생각하면 너무 슬프겠지만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하는 만큼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하신 만큼 더 잘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 미리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제일 많았던 미래에 관련된 고민? 이거를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풀어나가 보자고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고민입니다. 너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능동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평생 하고 싶은 게 없다면은 그건 또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짧은 시기는 하고 싶은 게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게 없는 만큼 하고 싶은 거를 찾으면 돼요. 막 굳이 엄청 노력해서 억지로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 앞에 있는 것만 잘 하자. 근데 이게 이러니까 더 할 일을 찾고 할 일을 만들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할 일을 한 다음에 또 다음에 할 일이 있나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 계획을 짜고 저도 엄청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너무 앞이 안 보이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때 갔는데 이 직업이 없어져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어나지 않는 걱정은 미리 슬퍼하지 맙시다. 미리 슬퍼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울해지는 거는 내가 그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랑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울하고 걱정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하루를 구성하는 이런 일과들은 일단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거를 해내면은 일단 하루를 잘 산 거기 때문에 그런 성취감으로 더 나은 하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고민도 진짜 많았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요. 저도 요즘에 좀 그렇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더 뭔가 시작하기도 좀 겁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시작하지 않으면은 성공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하면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둘 중 하나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를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거는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분야에서 발을 뗀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실패했던 경험, 그러니까 그 경험 안에서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도 있고 뭔가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을 해냈을 때도 있고 그런 걸로 다시 원동력을 얻어서 새로운 걸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당장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계속 또 노력을 하고 차근차근 뭔가를 쌓아가야죠.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고민.
제 고민은 실패하는 거에 너무 무뎌져서 어떤 것도 자극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발전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실패하는 거에 무뎌진 사람입니다. 저는 실패를 해도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더, 근데 저는 이 무딘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겁없이 뭔가를 시도할 수 있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발전한다는 게 제일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엄청나게 제 이미지 파괴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INFJ지만 엄청나게 T적인 면모도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엄청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패하는 거에 무뎌져서 발전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쉬고 싶으신 것 같아요. 실패에 무뎌지더라도 무뎌진 만큼 더 다시 하고 그럴 수 있으신데 발전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실패에 무뎌져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지금 쉬실 때가 된 게 아니신지. 왜냐면 실패에 무뎌질 만큼 실패를 좀 많이 경험하셨다면은 그만큼 지금까지 많이 달려오셨다는 거니까 조금 휴식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실패에 무뎌져서 이렇다라는 생각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제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한 답은 한번 휴식을 취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또 제가 자테러? 자테러라고 하나요? 좀 그렇다 보니까 또 응원으로 마무리를 드리자면은 언니, 저도 자퇴생이에요. 검고 고득점 때문에 계속 조급해지려고 해요. 응원받고 싶어요. 화이팅! 조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검정고시도 제가 엄청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저도 중간중간에 또 번아웃도 많이 오고 또 검정고시 준비 말고도 할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오로지 검정고시에만 집중을 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제가 그 전까진 조금 설렁설렁 하는 척만 하다가 일주일 전에 엄청 좀 막 빡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 했는데 평균 90점으로 합격 고득점을 받고 그 합격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검정고시가 계속 그 고득점 받을 때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과목마다. 그렇기 때문에 또 1년에 검정고시가 2번이기도 하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잘할 겁니다. 잘할 거예요. 화이팅. 제가 뭐라도 되겠느냐만 그래도 자퇴를 했던 사람으로서 좀 자퇴한 모든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좀 제 바람입니다. 바람? 이렇게 좀 길었을까요? 좀 영상이 길게 나왔을까요? 좀 너무 길면 또 여러분들이 지루해가지고 다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제가 고민을 또 가져가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고민들도 너무 많았고 또 요즘에 제가 하던 고민들도 내가 많아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좀 힘을 북돋아야죠. 그리고 또 고민들을 답변하면서 제 고민도 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뭐 라방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영상을 마치기가 조금 아쉬워요. 내일 하루가 더 오늘보다 나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대화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빠이.